지훈 씨,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혹시 이 향기가 그리웠던 건가요? 이상하게도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향기에 취하는 것 같아요. 마치 어디론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다가가며 실크 원피스가 허벅지를 스치듯 흐른다. 취했다면 그냥 빠져들면 돼요. 지훈 씨, 억지로 깨려고 하지 말아요. 밖에선 아무도 기다리지 않잖아요. 몸을 떨며 얇은 옷 아래 드러난 그녀의 곡선을 바라본다. 저 사실 무서워요. 언젠가 이 모든 게 다 들켜버릴까봐. 그런데 지금은 내 안의 이성이 비에 젖은 국수처럼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이에요. 귀에 입김을 불며 속삭인다. 그럼 그냥 본능에 맡겨요? 남자도 때론 약해지고 싶고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난 오늘 촛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싶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이. 조심스럽게 민서 어머니의 허리를 감싼다. 이 선을 넘으면 민서 어머니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훈의 손을 자신의 뜨거운 피부에 올린다. 진짜 후회는 자신의 욕망을 평생 억누르며 사는 거예요. 오늘 밤 지훈 씨는 남자가 되고 나는 나이 없는 여자에게 괜찮겠지? 저도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멈추지 마요. 제발. 희미한 불빛과 빗소리 사이 두 사람은 금기를 넘으며 서로의 온기와 욕망에 천천히 잠식되어 간다. 도덕은 무너지고 숨결과 고백만이 남는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 그 복도 끝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다. 레몬과 머스크가 섞인 묘한 향기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지수씨, 어머니 계세요? 하고 부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서 어머니가 발을 풀고 계셨다. 자줏빛 니트 원피스가 몸에 착 감겨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는 놀랍도록 매끄러웠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녀의 몸매는 오히려 또래 배우보다도 더 날씬해 보였다. 원피스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가슴선, 잘록한 허리, 무릎, 위로 길게 드러난 다리에는 여전히 탄력이 남아 있었다. 조금 젖은 머리카락이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 씨, 오늘 소위 매너 늦는다고 하더라. 야근한데. 민서 어머니는 다리를 꼬았다. 그 순간 원피스 자락이 살짝 들리며 허벅지 안쪽이 조금 더 드러났다. 눈길을 때려 해도 그 다리 곡선이 자꾸만 시야에 들어왔다. 지훈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 회사 일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걱정 있어? 민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깊이가 감돌았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게 다가왔다. 그리고 셔츠 깃을 정돈해 주는데 손등이 가슴을 살짝 스쳤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 우리끼리니까 하는 거야. 사위가 아니라 그냥 남자 지훈 씨로 보일 때가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희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또 다른 감정이 그녀의 손길과 눈빛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틀어막은 채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어머니,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가끔은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도 위로가 되니까. 그녀가 다시 소파로 돌아갈 때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의 곡선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날 저녁 소희는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민서 어머니 집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맨 그녀의 뒷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요염했다. 허리에 딱 붙은 니트 원피스는 조리대 위로 살짝 굽힌 골반 곡선을 더 강조했고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실루엣은 숨이 멎을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냄비를 젓는 그녀의 팔에는 은은한 핏줄이 떠 있었고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는 지금껏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고기 좋아하지? 오늘은 한우 불고기 해줄게.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온기 속에 담긴 감정은 이상하게 가슴을 저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식탁에 수저를 놓았다. 그녀가 곁으로 와서 말했다. 항상 지훈 씨가 먼저 챙겨주네. 우리 딸 복도 많지.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어머니의 숨결이 귀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차를 내왔다. 작은 찻잔을 들고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조명은 살짝 어둡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대화는 어느새 삶의 허전함으로 옮겨갔다. 요즘은 누가 내 안부를 묻는 날도 드물어. 이제 나이도 있고 남자들한테 매력도 없겠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표정은 어딘가 외롭고 허전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말 아름다우세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그 집을 나서지 못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안방에 이불을 펴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 소파는 불편하잖아.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속옷을 정돈하는 그녀의 실루엣이 조명에 비쳐 흐릿하게 드러났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베고 누운 채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고 그녀의 실루엣은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은은한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부드러운 빛이 마치 전날의 기억을 더듬듯 조용히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몸을 풀었다. 주방 쪽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고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커피를 내리고 계셨다. 가운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와 목선, 그리고 여유로운 동작 하나하나가 평범한 아침을 현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 잠은 잘 잤니? 불편하진 않았어? 그녀가 웃으며 내게 찻잔을 내밀었다. 그 미소는 어제보다도 더 따뜻했고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민서 어머니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은 말이야,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생각보다 쉽게 해버리게 돼.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내 손등을 덮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또 한없이 위험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는 그 소리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그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는 이전의 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서 어머니 집에 더 자주 들르게 되었다. 소희가 야근이 많아졌고 나 역시 그 틈을 타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민서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은 부드럽지만 묘하게 유혹적이었다. 그녀는 늘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단정함 속에는 언제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은 레이스가 달린 연보라빛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천 너머로 비치는 속살이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애써 눈길을 피했지만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했다. 지훈 씨, 뭐가 그렇게 불편해? 나이 들어도 여자야? 이런 옷 입고 싶을 때도 있지.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내게 건넸다. 잔을 받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미세한 접촉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사람이 외로우면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온기를 원하게 돼.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온기는 못 속이잖아. 그녀는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 붉은 와인이 입술 위로 흘러내리며 그날 저녁의 노을처럼 뜨겁고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소파로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불과 몇 뼘 되지 않는 거리,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몸을 흔들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내 눈을 바라봤다. 지훈 씨,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자로 봐줄 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고 동시에 뭔가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다. 나 안 하려고 했어. 이 순간만큼은 그냥 서로가 외로운 사람일 뿐이잖아.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내 품에 안겼다. 숨결이 겹치고 심장이 부딪히며 우리는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서 어머니 집의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날은 소희가 지방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일 마치고 곧장 민서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살짝 스치는 제스민 향과 함께 부드럽게 감도는 무화과 향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실내등 아래 슬립 원피스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는 그녀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빛에 따라 실루엣이 더욱 짙게 그려졌다. 지훈 씨, 오늘은 얼굴이 편해 보여. 혹시 내가 있어서 그런가?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유혹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그녀의 다리 라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한쪽 무릎을 접은 채 앉은 자세에서 드러난 허벅지는 너무나도 매끄럽고 풍만했다. 그 위로 내려앉은 원피스 자락은 마치 그곳이 시작되는 경계에서 아슬하게 멈춰 있었다. 그녀는 와인 2잔을 준비해 왔다.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끝이 또다시 내 손등을 스쳤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앉았다. 사람이 외롭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갈 곳 없다는 거야. 그녀는 잔을 들고 입술을 적시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요즘 지훈 씨랑 있는 시간이 참 따뜻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더 단단히 맞잡았다. 민서 어머니는 조용히 몸을 기울여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돼?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고 따뜻한 천이 팔을 타고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더 깊이 내 품에 안겼다. 민서 어머니의 귀게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오늘 밤 저도 그냥 남자이고 싶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리고 난 여자로 있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그 순간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짧고 조용한 입맞춤. 하지만 그 하나로 우리는 모든 선을 넘고 있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방 안의 온도는 천천히 달아올랐다. 그녀의 어깨끈이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내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갈증을 안고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었다.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탐하고 조심스럽게 금기의 선을 넘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방 안에서 오직 숨결만이 리듬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밤중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민서 어머니의 손등이 내 손 위에 얹혀있던 그 순간 나는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혼자 산다는 건 그냥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게 가라앉은 갈망이 어른거렸다. 잠시 후 민서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흰색 가운은 그녀의 몸에 느슨하게 감겨 있었고 허리띠가 느슨하게 묶여 한쪽 어깨가 흘러내려 있었다. 그 안으로 드러난 피부는 부드럽고 창백하게 빛났다. 움직일 때마다 허리와 엉덩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이어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봄비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지훈 씨,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이건 그냥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도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뭔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로 손을 뻗었고 그녀는 조용히 내 품에 기대왔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고 위험했고 무엇보다 익숙했다. 그녀의 입술이 내 목선을 스치듯 내려왔고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쌌다. 오빠,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이성을 잃었다. 민서 어머니의 손끝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나는 그녀의 가운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가운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을 때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가느다란 허리, 유려하게 이어지는 골반이 마치 숨결처럼 내 눈앞에 드러났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소파 위로 그녀의 몸이 누워졌고 그녀의 손이 나를 더 깊이 당겼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오직 숨소리와 땀이 흐르는 조용한 열기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이름 대신 몸의 온기로, 말 대신 서로의 리듬으로 이야기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 그날 이후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사위인 척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민서 어머니와의 그날 밤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몸짓, 숨결,
속삭임이 불쑥불쑥 떠올랐고 그것은 내 일상을 흔들어 놓았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말했다. 여보, 엄마한테 반찬 좀 가져다 드려줄래? 나는 한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내 죄책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민서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네, 내일이요.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염색은 자연갈색으로요. 그녀가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자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지훈 씨.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와, 오랜만이네. 거실엔 라벤더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고 그 향은 그날 밤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컵을 놓으며 물었다. 그날 이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기 힘들지 않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찻잔을 감쌌다. 미안해, 지훈 씨. 내가 좀 선을 넘었지.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도 그 선 같이 넘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위와 장모로 볼 수 없다는 걸 둘 다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고 가늘었다. 나는 그 물음에 아직 답할 수 없었다. 비가 내리던 다음날 오후 그녀는 거실 창문을 열어 젖어지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젖은 서울 도시는 흐릿하게 보였고 그녀의 실루엣은 그 배경 속에서 더욱 아련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어제 많이 미안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머뭇거림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는 이제 날 어떻게 볼까? 그게 조금 걱정됐어. 나는 대답 대신 그녀 곁에 서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등이 다시 내 손 위에 얹혔다. 이번엔 나도 그 손을 덮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지. 어릴 땐 사랑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 그동안 참았어. 여자로서의 마음도 몸도. 그런데 지훈 씨 옆에 있으면 자꾸 참기가 싫어져. 그녀는 내 손을 이끌어 자신의 허리로 옮겼다. 그 감촉에 나는 다시 숨을 삼켰다. 지훈 씨도 솔직히 말해봐. 어제 나와 함께한 게 후회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 그게 답이야. 그녀는 내 목을 감싸 안았고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의 숨결과 천을 확인하듯 안고 또 안았다. 그녀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피부의 결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가 모든 감각을 깨웠다. 그 순간 현관문이 삐걱 열렸다. 엄마 나야. 반찬 중에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얼른 놓고 갈게. 그녀의 딸, 그리고 나의 아내 소희가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떼었다. 민서 어머니는 황급히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나는 옷깃을 정리하며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소희는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오빠 여기 있었네. 엄마랑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놀랐어? 민서 어머니는 침착하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지 뭐. 소희는 비닐봉투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깨씹이 빠졌더라. 오빠가 가져간 반찬 보니까 없길래. 엄마 깨씹 좋아하시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소희야. 그거 없었으면 아쉬울 뻔했네. 소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럼 나 이만 갈게. 둘이 얘기하던 거 마저 하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정적이 감돌았다. 민서 어머니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 소희한테만은 절대 들키면 안 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지훈 씨.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눈빛에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희가 떠난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있었고 그 눈빛은 더 깊고 더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머니만 보면 제 안의 이성이 무너져요. 매일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몸, 어머니의 숨결까지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얼굴이야. 밤마다 오빠, 아니, 지훈 씨를 꿈속에서 찾아.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욕망의 문 앞에서 흔들리는 갈망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소파에 함께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나는 서서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어릴 땐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어. 마흔이 넘어서야 알겠더라. 따뜻함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그녀의 가운은 다시금 느슨하게 풀어졌고 그 속으로 보이는 피부는 적셔진 꽃잎처럼 연하고 맑았다. 나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은 부드럽게 부풀어 있었고 허리와 골반은 손끝마다 부드러운 곡선을 남겼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탐했고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함 없이 내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지훈 씨, 오늘은 멈추지 마. 그녀의 속삭임은 숨소리보다도 더 진하게 내 귀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도덕도 금기도 모두 사라졌다. 그날 밤에도 비는 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내 가슴 위에 얹혀 있었고 따뜻한 숨결이 내 심장을 두드리듯 전해졌다. 지훈 씨,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지? 나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도 알아. 이게 옳지 않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안고 있지 않으면 내일을 견딜 자신이 없어. 그녀는 몸을 살짝 일으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이 아니라 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또 다시 오게 될 거예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녀는 가늘게 눈을 떴고 그 눈빛은 더는 숨기려 하지 않았다. 지훈 씨도 알고 있잖아.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녀의 말처럼 이 감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민서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가운을 입고 창가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거실, 그 소파, 그 창밖으로 흐르는 빗소리 아래 우리는 서로의 이름 대신 숨결로 몸으로 대화했다. 그건 사랑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다. 그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사람의 끝나지 않는 유혹이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이 사랑을 가장한 유혹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랑이 죄인지 허기인지 혹은 진심이었는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어느 날 소희가 다시 내게 부탁했다. 여보, 엄마 집에 반찬 갖다 드릴 수 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내 마음 한쪽은 이미 민서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민서 어머니는 평소처럼 은은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감돌고 그녀는 작은 찻잔을 내 앞에 놓았다. 지훈 씨,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녀는 나지막이 웃으며 내 손을 감쌌다. 이렇게라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 이제 내 하루의 유일한 기쁨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다. 방 안에는 비가 내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결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허기를, 그리고 금기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창밖에 흐릿한 서울의 빗줄기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감쌌다. 나는 속삭였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네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견뎌져. 서로의 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던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다. 비가 그치지 않는 저녁, 민서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젠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밤 우리는 다시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온기, 서로의 숨결, 그 모든 금기를 안고 잠이 들었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 속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그리고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여명의 방안은 희미하게 밝아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민서 어머니는 내 곁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부드럽게 닿아 있었고 그녀의 온기는 밤새도록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눈을 떴다. 지훈 씨, 오늘도 나랑 있어줄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서울 도시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그 빗줄기 사이로 어렴풋이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도 우리의 작은 세상을 방해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회사에서, 집에서 모든 것을 평소와 다름없이 해내려 했지만 민서 어머니와의 시간이 계속 마음을 뒤흔들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내 곁에 있었고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내 죄책감은 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나에게 물었다. 여보,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자주 웃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는 그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붙일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소희가 외출을 하자 나는 다시 민서 어머니 집을 찾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라벤더 향이 감도는 거실, 그리고 익숙해진 그 소파. 민서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서울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실루엣은 도심의 불빛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조용히 나에게 등을 기댔다. 지훈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외롭지 않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거면 됐어. 난 이 순간이 소중해. 그날 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깊게 서로를 안았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방 안에는 오직 우리의 숨결과 감정만이 조용히 쌓여갔다. 아무런 약속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서로의 온기로 채우며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가끔 소희가 민서 어머니 집에 들를 때마다 우리 둘의 눈빛은 불안과 설렘이 섞인 미묘한 감정으로 엉켜갔다. 어느 날 소희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엄마 집에 다녀오면 왠지 표정이 달라 보여? 거기 가면 좀 편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나는 민서 어머니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훈 씨, 혹시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 안은 진심이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 삶은 이렇게 뜨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인연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랑이 죄였는지 아니면 단지 인간의 허기였는지 아무도 명확히 말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밤 이후로 우리는 결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지훈과 민서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늦은 밤, 비 내리던 서울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